불과 몇 분 전 이란에서 매우 강력한 폭발음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번 주말에 아야톨라 정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전 발표가 있은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파란드시에서 연속적인 폭발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로 마을의 상당 부분이 정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검은 연기, 기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한 폭발이었으며 그 직후 이란 당국은 즉시 통신과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에서는 새로운 학생 파업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월 21일 토요일에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음 주 금요일에 이란과 미국 간의 또 다른 협상 라운드가 열릴 수 있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폭발은 경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의 모든 성직자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 방안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위협 앞에서 왜 이란이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위협을 통해 압박하는 전략을 썼는데 위트코프는 왜 이 전략이 아직까지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진심으로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으며 이 유튜브 채널에 모든 에피소드 예고도 올라옵니다. 여러분을 그곳에서 뵙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월 22일 이란의 한 도시에서 연속 폭발이 발생해 화재가 일어나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특히 파란드시에서는 연속 폭발이 발생했으며 당국이 모든 통신을 차단하기 전에 이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폭발음은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몇 분 간격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그 직후 파렌트시에서 전기가 끊기고 가로등이 꺼졌으며 주택에 대한 전력 공급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렌트는 테헤란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란 수도에 빠르게 성장하는 교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즉 이곳은 아야톨라 정권의 심장부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바로 이곳에서 주택 건설과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활발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면 현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할 점은 이전에 러시아가 이란에서 크렘린 외교관 가족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비상사태부의 일류신 76 항공기 2대가 이란에서 긴급히 출발해 모스크바로 향했으며 그 비행기에는 러시아 외교공관 직원들의 가족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스웨덴, 독일, 폴란드는 자국민들에게 잠재적인 안전 위협으로 인해 이란을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에서는 새로운 학생 파업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영상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월 21일 토요일 이란의 새학기 첫날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 1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구호를 외치고 보안군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헤란의 아미르 카비르. 공과대학교에서는 시위대가 검은 옷을 입고 샤 만세라고 외쳤는데 이는 마지막 군주의 후계자인 레자 파흘라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샤리프 공과대학교에서는 바시지라는 중운사 조직의 구성원들과 충돌까지 발생했는데 이 바시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소속된 조직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수감자들과의 연대 표시로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시위 외에도 이란인들은 다른 형태의 시위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질 무렵 발코니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40일째 되는 추모식, 이 정치적 시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시에서는 빈 책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과 교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학교 파업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얼마 전인 2월 19일에 이란이 핵 합의를 체결할 시간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악시오스. 매체는 미국 협상가들이 이란으로부터 향후 48시간 내에 핵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는다면 오는 2월 27일 금요일 제네바에서 또 한 번의 협상 라운드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현재의 외교적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공하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는 대규모 미-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이 작전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란에서 발생한 폭발은 아야톨라 정권에게 위협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항공기나 군함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폭격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악시오스 매체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펜타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이란에 대응할 여러 가지 행동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 모주타바를 제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주타바는 아버지의 잠재적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지도부 전체를 제거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2명의 관리들은 로이터 통신에 테헤란을 상대로 한 작전 계획이 이미 고도화된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는 이란 지도부의 특정 인물들을 타격하는 방안과 심지어 아야톨라 정권 교체 시도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미국의 타격 대상이 될 구체적인 인물들이 누구인지 또는 미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이란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폭발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요원들이 이미 이란 내부에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파괴 공작을 벌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아야톨라 정권의 권력 중심지를 포함한 목표에 대한 타격을 동반한 주간의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란의 정권 참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포린 폴리시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국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정권 수뇌부, 주요 군사 및 정치 지도자, 핵시설, 그리고 통신 거점에 대한 정밀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란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의 수장으로 보고 싶은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용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오늘 백악관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비트코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란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지 중동의 미군이 집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프의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복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은 해군과 군사력이 압박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항복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기가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준비가 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가장 놀라게 합니다. 스티븐 비트코프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넨 안보회의에서 자신에게는 도널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초천재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왜 유럽 전체가 박수를 치고 열광하지 않는지 큰 미스터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인들에게 돈바스를 모두 넘기면 전쟁이 멈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스티븐 비트코프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란 당국에게 논의되는 문제들, 즉 이 민간 핵 프로그램, 미사일 역량, 프록시 세력 등 미국이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야톨라 정권의 존재를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각각 따로 놓고 봐도 이란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독재자들과 전제 군주들에게 논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같은 독재자들이나 대머리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자들은 자기 국민을 수백만 명씩 희생시키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국민을 극심한 빈곤으로 몰아넣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과 무기에 수백만을 쏟아붓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희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